안녕하십니까, 브래들리 채널의 박영수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상권을 분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즘은 상권 분석이라는 게 네이버 지도를 찍어서 보시면 주위에 어떤 점포들이 있고 어떤 메뉴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여러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나만의 구획을 잡고 그 구획 안에서 점포를 임대받는 게 어떤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형 카페, 경기도 고양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서울흥이에요. 서울흥 앞쪽에 이제 디오름이라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대형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큰 베이커리 카페들을 많이 다니세요. 근데 사실 다니시긴 하시지만 이렇게 정리는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그거와 똑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면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없잖아요. 이렇게 분석이 되고 정리가 되고 사진도 보고 하면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주요 특성들, 음료, 제과, 브런치에 대한 그 메뉴와 품목과 금액까지 쭉 정리를 하시고 느낀 점까지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처음 기획할 때 건설사랑도 협의가 가능하고요. 건설사와 얘기할 때도 새로운 차트가 나올 겁니다. 이게 한 10페이지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건설사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이거에 맞게끔 디자인도 하고 건축 외관 디자인도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 사무실이 디자인적인 기획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설계사를 선정하실 때 인테리어 설계사까지 같이 코업을 해서 설계를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리고 거기에 주방 설계하는 회사까지 같이 코업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부드럽게 진행이 될 거예요. 유념해 주시고 이렇게 딱 차트가 돼 있다라고 하면 정말 사실 풀어내기가 쉬워요. 메뉴도 구성이 다 끝났고 위치도 저희가 잘 끝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 난 이런 특성으로 하고 싶어 라는 내용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이게 2페이지가 되든 3페이지가 되든 4페이지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점주님께서 쓰고 싶으신 말들을 다 쓰셔서, 그리고 하고 싶은 메뉴를 다 쓰셔서라도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사진도 몇 페이지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페이지를 넣어서 이런 요소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건축과 인테리어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제일 잘 된 곳이었습니다. 저희랑 같이 건축 설계 사무실이랑 맨 처음에 미팅을 했고, 착공 신고까지 끝나고 인허가가 다 나서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본설계가 들어가는데, 본설계 들어갈 때 인테리어가 같이 낀다라고 하면 인테리어 요소와 본설계 요소를 같이 넣을 수 있고, 그 요소 안에 저희 주방 회사가 낀다라고 하면 그 주방 회사가 그 섹터 안에 더메이터는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며, 워크인은 어떻게 해서 외부 실외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그 다음에 슬라브 다운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순서입니다. 근데 이제 중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하죠. 설계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중형이라는 거는 한 30평에서 50평 사이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법상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에너지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보통 150평 이내로 건물을 대부분 지으시거든요. 저는 사실 150평의 베이커리 카페는 비추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오히려 에너지 심의를 받고 크게 가거나, 아니면 심의를 안 받더라도 작게 짓고 정원을 넓게 잡거나. 부산의 이 TOT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그냥 옛날 구 건물을 가지고 리뉴얼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설계는 필요 없지만 실제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는 다시 받아야 돼서 설계사무소랑 같이 협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커리 주방도 저희가 같이 협의가 돼서 그 주방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것도 사실 중형이지만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명이에요. 도시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수동, 연남동, 아니면 홍대, 부산의 서면, 광주의 천단 산업단지 이런데 큰 대도시의 중심에 있는 핫플레이스에 있는 상권들이에요. 그 핫플레이스에 있는 상권은 외곽, 소형, 중형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많은 곳을 다녀보셔야 돼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도시명은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요만한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명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도 엄청 비싸요. 인원을 어떻게 쓰고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지에 대한 부분도 정말 많이 생각해 보시고 도시명은 창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주요 핵심이죠. 소형 같은 경우. 소형은 실질적으로 상권 분석을 넓게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형 점포를 저 멀리에서 이렇게 오지는 않아요. 단지 2개, 3개 정도 안에서 내가 가져가는
상권들이에요. 저희들 말로는 가두리 장식이라고 하는데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상권, 내가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 상권을 얼만큼 섹터로 잡아야 되느냐, 최소 10kg 정도로 보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소 10kg 범위 안에 나와 유사한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없는 거를 찾아서 내가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이게 제일 힘든 게 소형이에요. 인디료 대비 창업률도 제일 많고 분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다양화하려고 하다 보면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화보다는 전문성 있게 가는 거, 이걸 추천드리고, 다양화를 하려면 나중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가면서 한 챕터씩 이렇게 넣는 거죠. 6개월까지는 소규모 점포는 계속 입소문을 내야 되는 거고, 입소문을 내셔서 식빵이면 그 집 가야 돼 라고 하는 정도의 이름이 날릴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창업지원금 같은 게 나와요. 서울이나 경기는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베이커리 쪽은. 근데 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 사회에서 많은 지원금들이 있는데, 그 지원금들을 많이 노려보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건 이제 상권 분석 정보 사이트예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딱 클릭하셔서 내 주위에 반경을 딱 그으면 제빵 치시면 제빵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매출액까지 나와요. 포스에 찍히는 매출액까지. 상권 분석하기 너무 편하죠. 근데 좀 느려요. 느린 게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여유를 가지고 내 주위의 섹터를 보시고 차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소상공인24라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정부에 어느 정책 자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그 정책 자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군청이나 아니면 뭐 농촌 관련된 사업하는 그런 국가기관이라든가 뭐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지원금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 그런 게 제일 많고요. 지방 소도시에서는 사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오픈을 하시되 꼭 온라인 사업에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럼 해썹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지만 네이버 스토어팜은 그게 아닙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은 해썹을 안 받으셔도 돼요. 대신 쿠팡이나 캐컬리나 이런 쪽은 사실 해썹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삼자물류이기 때문에.